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불토익 데뷔 특강 영상 클릭하셨습니다. 저는 YBM 대표 강사 박혜원입니다. 사실 이게 불토익 데뷔 특강인데 이게 불이 데뷔가 되겠나, 여러분? 그런데도 제 입장에서는 도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고 또 이 특강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회가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홍보도 살짝 대놓고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토익 시험을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은 빡세다, 이거 빡세다. 토익 왜 이러냐?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가 나왔는데 이 도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YBM 실전 토익 천재 올류 개정판 2탄 외우는 게 항상 난 제일 힘들더라. 이 책이 2탄이 나왔는데 제가 이거 무료 강의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무료 강의는 좀 개수가 좀 야박해. 그래도 저는 혼자서 학습하실 때 이건 좀 열받네 싶은 문제를 제가 좀 최대한 골라드리려고 했어요. 가성비의 최고 값에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 책이 문제가 되게 픽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을 계속 가는 좀비형 강사인데 계속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하네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약간 트라우마식으로 구현이 잘 돼 있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A씨 공부할 때 야 이거 대비 안 된다. 이 호주 집 나간 발음 어떡할 거야 막 이런 거. 근데 똑같이 않더라도 더 강하면 강했지 부족하지 않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성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호주 영국식 발음 장난 아니게 빠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익 87 되게 짜증나잖아요 요즘. 그래서 그 어려운 파트 7이 많이 구현이 됐고 파트 5도 좀 난이도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도서들을 가지고 이 열심히 무료 강의를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QR만 보셔도 저는 여기서 살아 숨진다 여러분.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요즘 토익 트렌드를 좀 잡았구나 싶은 컨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짧게나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 쿨토익 데뷔도 하시라고 책에 대해서만 알면 안 되죠. 공부 방식도 조금 아셔야만 시너지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YBM 실전 토익 천재 2탄의 문제 퀄리티는 제가 YBM 실전 토익 시리즈를 다 인강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2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풀 때는 힘들겠지만 많이 늙겠지만 도움되는 책이다. 적어도 실제 시험장 가서 더 어렵네 진짜 이런 말은 나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꼭 필요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 말미에 푸짐한 댓글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갔다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그 이벤트가 뭔지도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실질적으로 불토익 토익 대비를 도대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는 거를 조금 제가 인지하고 학습한 환경 내에서 제가 계속 토익 시험장을 리셋 버튼 누르듯이 악에 맞춰서 갔다 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토익의 전통 트래디션 그리고 바뀌어지는 새로운 트렌드 이런 걸 조금 버무려서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께서 애증을 느끼는 파트죠. 이것 때문에 돈 주고 인강과 학원을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가 갈려 이가. 파트 5 아시죠? 단문 공란 매기 30문제인데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나? 근데 이 파트 5를 빠르게 호로로록 이렇게 풀고 싶은데 이게 좀 걸리거든요. 돌보리 걸리듯이. 근데 파트 5를 잘 못 풀면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파트 7 때 대하 소설을 쓰고 끝나기 때문에 그냥 창조 소설이 나와요. 판타지 소설이. 시간이 쫓겨서 쫄린 상태로 풀게 되면 정말 오류가 많아지거든요. 번역 자체가. 그래서 파트 5에서 힘을 안 빼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문제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토익의 요즘의 트렌드는 30문제를 다 쉽게 주진 않겠다. 계층을 나누겠다라는 생각이 좀 느껴지고 그래서 25문제 정도는 얼추 우리가 학습해서 정리가 돼도 4-5문제의 피키함이 분명히 낄 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토익도 5년 전 토익도 작년 토익도 지난달 토익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실 2026년 하반기 토익도 바뀌지 않는 건 있어요. 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못 잡으시면 그냥 10점, 15점 깎여도 달게 받아야지 왜 이렇게 요즘 점수 짜게 주고 염전이에요. 이렇게 해봤자 이건 메아리가 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수 복수 개념을 못 잡으면 좀 점수 깎이자.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데 recent, 빵꾸 나오고 research versus study가 있는데 뭐라는 건지 research는 연구야. 근데 study도 공부나 연구야. 해석을 하면 미친 듯이 똑같아. 근데 이 문제의 정답 키포인트는 긴 문장의 번역적 왕성한 능력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신경 거슬리는 어가 해먹은 거거든요. research는 명사할 때 잘 못 세요. 잘 못 세서 세는 개념이 좀 많이 말려 있어요. 그래서 앞에 어가 붙잖아. 그럼 나 왜 세? 뒤에 es 붙이면 왜 저러요? 약간 이렇게 돼요. 근데 study는 굉장히 잘 셉니다. 그래서 주변의 맥락을 백날 읽어도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은 1초 만에 뚜러뻥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쾌감을 못 보고 있어 도파민을. 여기서 많이 쌓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 거 볼게요. Get blank from customers feedback. 그래 오케이. 나 해석되지. feedback, 의견 반응.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고객으로부터 suggestion 나 해석되지. 제안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슬슬 짜증나. 왜냐면 그래도 고객은 피드백을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기기에 누군가는 고객이 제안하면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수학 공식 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피드백하고 suggestion의 차이가 research하고 study 같은 차이가 있거든요. 피드백 겁나 못 세요, 여러분. 겁나 못 세는데 suggestion은 되게 잘 세요, 생각보다. 자, 그럼 출제자는 대충 뉴요커 감성으로 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그럼 빈칸 앞에 get하고 빈칸 사이에 뭐가 없어요? 아까 위에 있었던 어가 실종됐죠. 그것만으로도 찝찝함을 느끼셔야 하고 이 문제의 정답은 두 번째 블랭크는 주변에 맥락이 없어도 우리는 피드백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suggestion은 제발 좀 붙여. suggestion 아니면 suggestions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남으려면 가성비 가야죠, 우리. 우리 머리에 쥐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steady하고 suggestion 같은 놈이 너무 많이 나와요, 토익은. 오히려 피드백하고 리서치 같은 범주를 기형적으로 짧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피드백, 리서치 같은 걸 잡아내서 외우시고 나머지는 앞에 어를 좀 붙이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써놓은 게 능수동태 개념인데 이거는 토익의 역사이자 기본 문법의 그 자체예요. 토익에 나오는 거에 뭐 감탄사 여기까지 공부할 거 아니잖아. 근데 능수동태는 한 번 이게 개념이 말리면 두세 문제는 무조건 틀리게끔 돌뿌리에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틀리게 되면 요즘의 토익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보시면 a team 이거 of 5 engineers will visit. 오케이? 뒤에는 물결. 근데 뒤에 뭐 내용이 나왔겠지? 근데 이것만 갖고 뭐 어떻게 풀어? 문제는 제가 항상 척추라고 얘기하는데 문장의 척추 백본 역할을 하는 동사가 여러 가지가 남발되는 건 그릇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will visit를 보자마자 동사 느낌 빡 왔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아무리 지가 동사처럼 흉내내고 코스프레 해봤자 저건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가 아닌 상태에서도 consisted, consisting 이 가짜 문법의 끝판왕인 ing하고 pp가 붙으면 또 머리 터지게 고민할 수 있어, 우리가.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은 1초 만에 consisting으로 가야 되고 이건 학습된 뇌지 이해로 갔다기보다 사실 반복된 거예요. consist는 of가 없으면 길을 좀 잃어요. 분리되는 순간 애가 죽어나가. 그래서 consist는 of랑 한 몸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depend on처럼 잡아놓은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자동사라고 해요. 근데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라는 존재가 우왕 이렇게 토익에 나오는데 타동사들은 내 바로 뒤에 뭐를 하는지 목적성을 맨날 뱉어내요. 근데 목적어 넣고 나서 전치사가 나오든 말든 그냥은 나오지 마라. 약간 이게 타동사고 자동사는 나 혼자서는 5에서 F도 못 끌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랑 한 몸이 됐잖아. 이게 자동사예요. 그래서 consist of는 consist A of B에서 A가 씹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consist of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예 전치사랑 덜그덕 한 몸이 되는 애들은 수동 형태를 거부하는 좀 스타일이 있어요. 가짜로 가더라도. 그냥 넣는 거지, consisting으로. 근데 밑에 거를 보시면 the report last Friday 그리고 그때 마침표 이쁘게 생긴 마침표는 문장이 끝났어. 문장이 완성됐다는 건 나한테 척추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척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빵꾸가 뚫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동사를 넣을 거잖아요. 근데 complete라는 애는 누군지 알아요? 완성하거나 작성하다의 뜻이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consist of 같은 이상한 놈이 아닌 게 중요한 거죠. 토익에서는 또다시 벨붕 시스템을 거대하게 공장처럼 가동할 거예요. 일반적인 토익에 나오는 동사들은 타동사가 훨씬 더 많아요. 과하게 꼼꼼한 척을 하기에는 타동사 압도적인 파이가 많고 내가 100% consist of, depend on처럼 외운 놈이 아닐 때는 자동사라고 보기에는 타동사가 포션이 너무 크니까 이런 경우에는 complete 입장에서 악에 맞춰서 뭐를 complete 했는지 목적어를 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서 영어는 너무 공식처럼 어프로치를 하려고 드시는데 last Friday 다시 보이시죠? 뒤에 last Friday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을이라고 읽으실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라고 읽으실 거예요? 100% 지난주 금요일에라고 읽을 거죠? 진짜 나의 진또배기 목적어는 뭐뭐를이라고 읽었을 때 말이 쪽쪽 붙어야 돼요. 근데 이건 읽었을 때 어떻게 돼요? 지난주 금요일을 작성한 게 아니거든. 나 현타오거든. 지난주 금요일에 작성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뒤에 붙는 시점 표현들은 아무리 명사처럼 생겨서 태어났어도 부사같이 전락을 해버려요. 근데 기본적인 웬간한 동사들은 목적어라고 하는 걸 명사값을 디폴트 값으로 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웬만한 타동사들은 악에 받친 수동태가 필요합니다. 수동태는 자기 몸 앞에 비동사 넣고 ed가 붙으니까 BPP로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예문에서 위에 건 consisting, 밑에 건 was completed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항목 한번 볼게요. 매번 나오는 토익의 역사와 함께한다. 완전 vs 불완전. 이게요, 멀티버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WH를 공부를 하잖아. 머리 터질 것 같아. 왜냐면 who가 들어가면 who 앞에는 사람 명사 있어야지. 사물명사랑은 안 놀잖아. 오케이. 근데 실제 who 중에 무중력 멀티버스에서 놀던 외계 침공한 그런 who가 오잖아. 그러면 앞에 사람 명사 없어요. 내가 꼭 명사가 있어야 돼? 내가 들어감으로써 사람 이미 드러날 수도 있는데 얘 이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리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WH도 문법적인 공식으로 백날 공부해도 어느 날은 관계부사, 다음 날에는 명사절 접속사, 다음 날에는 의문부사. 이게 얼마나 배신감이 얼마나 크게 오는지.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를 대할 때는 문법의 공식의 규격대를 공부하는 것보다 좀 플렉서블하게 더 확실하게 아닌 거, 더 크게 오류를 범하는 것부터 잡아나가는 게 좋은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which하고 when이 싸움이 붙었죠. 무조건 which죠.
앞에 프로덕트가 시점이 아니라서 그렇죠? 아니요. 시점 단어가 200개 나와도 위치가 답이에요. 왜는 어느 유니버스를 다 합쳐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애초에 동사 아닌 척 위장을 하면 모를까? 동사를 대놓고 보여줄 거면 나 주어 없으면 죽어. 이게 되게 심해요. 나 주어 없으면 나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뒤에 보시면 was부터 머리를 밀고 있어요. 누가 was 했는지 주체가 가출했다고요. 이건 when이 청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WH 문법 중에서 유니버스, 멀티버스 다 합쳐도 주어를 메꾸는지까지 해줄 수 있는 건 who, which, what 이 정도다. 이런 식의 좀 현실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4번 항목에 보시면 3번은 정답이 방금 제가 which라고 말씀드렸고 4번 항목은 전치사, 부사, 접속사 이거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암기다. 이거는 이해의 영역은 겁나 짧아요. 이해는 이런 거. 전치사 귀엽게 생긴 거. 내 뒤에 남은 명사를 단어가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앞이랑 이어줄게요. 이게 전치사야. 접속사는 척추 2개 갖고 노면서 나 주어 동사 나왔는데요. 아 뒤에 주어 동사 또 있어가지고 주어 동사 2개 내가 이어주려면 이거 해야 되거든. 이게 접속사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주어 동사 2개 나오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얘는. 근데 접속사는 2개는 나와줘야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부사는 나 여기저기 다 들어가고 이거저거 다 꾸미고 문장 앞에도 나올 수 있고 문장 끝에 붙을 수도 있다. 온갖 생쇼를 하는데 척추 2개는 안 돼. 그게 부사예요.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We need to find out some marketing strategies. Even so that, along with. 미쳐버린다. 근데 뒤에 we can attract. 와, 나 주어 동사 2번 나왔네. 지금 보면 we need. 착실하게 주어 동사. 근데 저기 뒤에 멈추지 않고 또 시작되는 다른 척추 주어 동사. 무조건 접속사는 써야 돼요. even so를 외울 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만 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얜 부사예요. 부사는 자기 몸 뒤에 컴마를 붙이기 전에는 감히 주어 동사 앞에 그냥 나오기 힘들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2개 자체가 안 돼. 그런데다가 along with 생긴 거 봐요. 곁들여서 함께가 중요한 게 아니라 with가 얼마나 전치사게. 쟤한테 주어 동사는 너무 큰 짐을 준 거죠. 대수로 끝나면 문장을 잘 끌 수 있겠죠. 그러니까 so that이 답인데 so that이 뜻 자체가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 가지고 가능성이 터져요. 그래서 so that만큼 can을 잘 끄는 거 찾기 어렵기도 하죠. 이렇게 힌트를 찾고 문법의 큰 강박보다는 매번 나오는 전통적인 문법은 틀리지는 않되 용어의 집착보다는 빠른 효용적인 확실하게 오답에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나오는 거는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비즈니스 어휘의 감각은 더욱 요구된다. 이거는 전통보다는 진화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익은 여러분 되게 역사가 오래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의 일을 꽤나 오래 했어요. 근데 토익이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진짜 심하게. 근데 심하게 오래된 시험이 진화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잖아요. 그럼 요즘에 발전되고 AI도 쏟아지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첨단의 삶을 살고 있는데 시험은 계속 올드한 구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시험은 도태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시대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틀에 맞춰서 개선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 토익하고 요즘 토익은 다르지. 이빨 으르릉 약간 이거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수, 미국 출제기관 ETS, 이게 실제 실무 영어 그 자체지. 이 사람은 이 점수를 낸 게 오픈북 테스트가 아닌 상태에서 실무 영어를 이 정도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검증할게요. 이렇게 권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개고생하고 점수 따는 게 의미가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험은 분명히 상향됐고 제가 느끼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비즈니스 어휘가 많이 나온다고 봐요. 정말 많이 갔다 왔어요, 시험을. 그래서 비즈니스 어휘의 그 감각이 그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바이브 있죠. 과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문법 용어에 너무 과하게 집착하는 것보다 아까 문법은 이렇게 간단하고 효용적인 가치로 가고 비즈니스 어휘에 많이 노출되시는 게 좋아요. 옛날 토익에서는 피드백을 얻다라고 하면 get some feedback 이런 뜻이야. get, receive, okay, 돌려막기 이러면 돼. 근데 요즘에 진화된 토익은 격식 어휘에 비즈니스까지 해먹는다. 그러면 garner feedback 이러면 어떡하지? 똑같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garner도 지지나 반응, 의견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숨이 턱 막혀버리잖아요. 만약에 피드백 앞에 빈칸을 뚫어져 있고 get를 고른다고 한다면 우리 고통 없어요. 근데 garner이 나오면 해석은 똑같은 건데 우리는 이렇게 절개돼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격식적인 어휘도 거부하지 않고 알아두셔야만 700 나오실 분이 800 나오고 800 나올 분이 900도 따고 우리 요즘에 극히 힘든 편입이나 현준생분들 고생이 많죠. 990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막 하나만 틀려도 깎인 느낌이 있어. 고통스러워. 이런 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부러 사전을 검색해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에 대한 온전한 소스를 잡아서 학습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좀 공부하셔야 되고 2번 문제 좀 볼게요. 2번. 제가 problem을 써놨거든요. 돌아버린다. problem은 우리가 봤을 때 문제점이에요. 이게 무슨 다른 뜻이 있어. 그냥 문제점이야. 그렇잖아. 박사한테 물어봐도 문제점이라고 할걸. 근데 problem의 대용으로 issue, trouble. 오케이. 마음이 평화해. inner peace. 평화해. 평화로워. 근데 problem, confusion, complication 미쳐버린다. 이것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similar meaning을 잡는 파장력이에요.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confusion은 뭐예요? 나 너무 혼란스러워.
이거 진짜 문제다, 문제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동의어 시노님스는 아닌데 퉁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complication. 머리 터질 것 같아. 복잡해. 복잡나대해. 그거 자체가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읽을 때 이 사전적인 의미만 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환경과 시츄에이션에서 그 바이브에서 이 단어들은 문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난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야, 나 토익 때려치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생기면 토익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해결하다의 resolve만 외워두는 게 아니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귀신이 들렸지. address. 주소가 아니라 다루다의 느낌. settle. 정착하다가 아니라 분쟁이나 문제 해결하는 느낌. figure out. 구동사 나왔네. 구동사가 뭐냐면 depend on처럼 자동사는 아니야. 나 아무것도 못 보니까 전치사 붙여보세요. 아까 consist of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 혼자서도 쓸 수는 있거든. 근데 난 얘가 붙으면 의미가 좀 더 강화되는 느낌? 약간 이런 거예요. 좀 지저분하게 생긴 건 똑같은데 약간 달라. 근데 figure out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come up with, 알아내다, 뭔가를 파악하다, 발견해내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 근데 얘가 figure out some problems. 약간 이러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동의어 찾기 문제 나오잖아. 기분이 확 나빠. 근데 구동사를 잘 잡는 애들은 영어를 잘한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동사가 제가 봤을 때 옛날보다 조금 더 빈도가 독해지문 곳곳에 좀 더 늘어난 느낌이 들어요. work out. 이게 진짜 사람 잡아. work out은 뭘 사람 잡아요? I work out at the gym. 나 짐에서 운동하잖아. 나 지금 근육 키우는 거 막 벌크업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거 work out. 그죠? 근데 work out은 운동만 되는 게 아니라 I finally made it. 나 드디어 해놨어. It succeeded. 성공했어. 예, 그런 뜻도 돼요. 근데 work out이 problems 같은 거, complications 같은 거에서는 해결하다의 뜻이 있어요. clear up. 나 또 clear up을 보면 하늘이 장대비가 쏟아진 후에 꼬물꼬물 회색 색깔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요 이렇게 비가 오죠. 근데 좀 있으면 날씨가 맑게 개일 거야. 스카이가 곧 clear up. 맞아. 근데 weather report, weather forecast만 나오는 시험에서 clear up이 뭐랑 뭐라 나오는지에 따라서 인상 팍 구겨지게 만들었던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는 모먼트가 생기니까 이러니까 맥락 파악까지 좀 보는 시험. 이제 비즈니스 어휘를 거부할 수 없는 느낌. 실전 토익 천재 2탄에서 제가 랜덤으로 발췌한 문제를 하나 구경을 해볼게요. 보니까요. 저는 막 문법을 미친 듯이 파악하면서 있진 않거든요. 저는 파트 7 때 소설 쓰기 싫고 너무 쫄아. 파트 7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파트 7에 제 모든 뇌구조를 최대한 여기에 제 체력과 정신력과 멘탈과 모든 것을 최대한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트 5는 겁나 빠르게 훑어요. 근데 되게 빠르게 훑으면서 여기서 over which가 정말 관계대명사 정말 전치사 over 뒤에 관계대명사 목적 그러니까 완벽한 관심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걸 제가 막 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빠르게 훑어서 저는 힌트 단어를 잡아채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단어 confusion 이 다 해먹었어요. confusion은 혼선이죠. 근데 혼선 혼란스러워 그거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빈칸돼야 돼. 근데 보기비에 carry out 옮기고 나르는 게 아니고 얘 또 아웃하고 놀아가면 그렇게 수행질을 한다. 수행하다 실시하다. 누구 좋으라고 문제점과 혼선을 일부러 실시합니까? 문제점은 곧바로 해결되는 것만큼 좋은 앤서는 없죠. turn away 획 하고 돌아선 건가? 방향을 돌아선 거야? 토라진 거야? 뭐야? 이게 보기 쉬해요. call 진짜 무섭죠. 제가 콜은요 할 말이 좀 있어요. 제가 콜을 좀 써볼게요. 나 얘 미치겠다니까? call on 전화하는 거 아니다? call me at this number at 555-1234 이게 전화 거는 거잖아요. 근데 call on이 되면은 요구하다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지식이나 어떤 내용을 활용하다 할 때도 있을걸요? 진짜 무서워요. 왜 역으로 나와? 제 노트북이 아닌 관계로 요구하다. 근데 요구하다의 느낌도 있지만 얘가 공식적으로 비즈니스적인 격식체로 얘기하면 방문하다의 뜻도 있어요. 지 멋대로인 거죠. 그리고 call은요. for이랑도 놀아요. 그러면 call for이 돼도 요청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어이없는 건 뭔지 알아요? call하고 off가 놀아나잖아요. cancel하고 똑같아요. call off가 되면 cancel하고 맞먹는다. 문제점이 이미 발생한 건데 그걸 어떻게 캔슬을 하나. 일정도 아니고 예약 취소도 아니고. 여기 이 문제의 정답 뭐예요? 날씨 개는 게 아니라 맑게 개는 게 아니라 문제점 구김살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의 정답 뭐예요? 문법 공부 백날 해도 정답은 clear up이 될 거예요. 이런 거에 쾌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거부하지 않으셔야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문법 문제로 모든 파트 5는 해결된다.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요. 또 3번 항목으로 제가 넘어가 볼게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5% 정도는 찝찝하다. 정답 확신이 아닌 오답 3개를 치워버리니까 그냥 얘가 답이에요. 이거 무조건 필요해요. 특히 파트 7에서는 이게 한 4, 5% 해먹어 지분 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파트 5, 6에서요. 숨이 턱턱 막혀 뭔가 트름이 안 나오게 어디 갇혀있는 느낌이 들면서 큰 공포감이 옵니다. 이게 멘탈의 어떤 맥커터 역할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125번쯤에서 난항을 겪잖아요. 그럼 125번을 쳐다봐. 그리고 나도 알아. 나 시간 써먹는 거 알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25번 풀다가 그래. 일단은 B로 할까? 그다음에 이제 126번 막 풀어. 땀만 안 흘렸다 보니 푸는 거야. 그럼 풀다 보니까 130번 가서 사람이 구려져. 그래가지고 다시 125번으로 눈이 가. 130번까지 풀어놓고서 125번 아까 그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86 가. 이제 가. 미친 듯이 풀고 있어. 나 되게 쫄아. 그래서 풀고 있는데 139번쯤 갔어. 이제 두 번째 지문도 지나고 세 번째쯤 다시 125번 살아라. 아까 그거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막 풀잖아요. 그러면 파트 7 끝까지 가고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125번이 귀신처럼 남아요. 그럼 다시 보잖아요. 참 얄궂죠. 125번 풀다 보면 그때 가서는 갑자기 유레카를 외치면서 이거였네. 그러고 막판에 고쳐. 그럼 고치면 틀려. 근데 또 안 고치잖아? 안 고쳐서 틀려. 아까 고민했는데. 계속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봤을 때 찌릿한 느낌이 오는 건 나중에 봐도 찌릿해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지역적인 터널을 걷게 돼서 창조주가 나와. 그래서 그거는 저도 겪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로버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만났을 때는 내가 얘가 답은 인정이 안 된 애가 이래야 찍어도 타율이 높지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풀면 천재계, 모든 문제가 미친 듯이 풀리면 천재계, 강사도 모든 문제가 다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래서 답이야. 이게 물론 베스트죠. 그런 걸 많이 먹어야 우리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찝찝한 몇몇 문제들은 야 이거는 나 못해먹는다. 그걸 잡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다른 문제 한번 볼게요. Even with regular cleaning and lubrication이란 단어인데 이거 막 윤활유 바르고 막 이렇게 매끈하게 하고 막 이래. 근데 even은 심지어 이런 거 해도 뭐 이런 느낌? Your bike chain will wear out. 바이크 체인이 옷 입고 얘가 뛰쳐나오는 게 아니거든. 구동사로 wear out. 너덜너덜 달아해진 마모마모 얘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다니까? 이런 거 자체가 해석이 자꾸 남발이 되니까 이거를 갖다 똑바로 읽지 못하고 슬라시로 긋는다고 해서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약간 현타 오는 느낌? 그래서 wear out을 알아. 이거 마모된다. 자,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 것 같거든요. 영작 구조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힌트가 반드시 있어요. 파트 5는. 그 힌트가 뭐든 있게끔 설치를 해. 출제자가요. 근데 ABCD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작 빈도, 자연스러운 바이브의 느낌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해도 될까요? Could you for me? 날 위해서 해줄 수 있나요? Certainly. 그러면 certainly가 sure, of course. 이게 거기서 끝이에요.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I certainly know. 나 이거 분명히 아는데 certainly 하게 이건 correct한 거고 뒤에 혀가 좀 남는 느낌? 실제 영어에서 영작할 때 certainly가 sure, of course로 혼자 따로 붙밥으로 노는 거 아니면 이렇게 긴 문장의 끝에 매달리기에는 문장 끝을 선호하지 않는 부사도 있을 거예요. 그게 100%는 저도 아니죠. 100%는 아닌데 100개의 예문이 있으면 100개 중에 95개가 그러지 않고 있다면 나머지 5개의 확률로 정답을 빼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대승적인 좀 더 많이 쓰는 바이브를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문장 끝에 오는 걸 싫어하는 부사 중에 very도 있죠. I study TOEIC very 마침표 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certainly는 별로고 주어가 certainly하게 동사한다. It is certainly하게 형용사하다. 이게 좀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exactly. exactly도 문장 끝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exactly도 exactly 5%. 정확한 느낌의 소름 끼침을 강조함. exactly what time? 정확히 몇 시라고? 이렇게 뒤에 나오는 의문사를 꾸밈. 얘도 막 이딴 거 더 좋아하는 느낌? 근데 heavily,는 어떤 느낌이냐? 심하게. 너 이거 심하게 마모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온단 말이죠. 고통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빈칸 위에 줄에 레귤러하게 클리닝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힌트예요. 주기적으로 세척도 하고 윤활유도 발려줬는데 근데 심하게 마모될 거다는 너무 악담 아닌가? 그것도 맥락이 안 맞죠. 열심히 관리해도 빈칸하게 마모가 되는 거야. 영원한 건 없어. 이 맥락인 거죠. 그래서 심하게라는 정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마모될 것이다. 라고 해서 eventually를 정답으로 할 건데 eventually는 finally 같은 쾌감도 줘서 드디어 마침내 이럴 때도 있지만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미래의 궁극의 끝에 칼날 들이대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미래 시제의 느낌에도 잘 쓴다는 거죠. 출제자는 even 이런 것까지 했는데도 하는 거니까 심한 정도를 강조한 게 아니고요. 저는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heavily가 들어가면 heavily discounted. heavily하게 뭐 얘도 역시 뒤에 걸 좀 더 강조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답은 저는 eventually가 맞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얘 아무리 백날 금이 아오기야 해도 결국에는 마모된다. 이런 느낌. 그래서 will 힌트로 노트에 정리도 하고 좀 이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eventually 답으로 하면서 이제 125번도 풀어볼게요. 125번 역시 YBM 실전 토익 천재에서 발제했어요. 2탄에서. 125번도 잠깐 보시겠어요? 저 읽어보니까 Public Policy Societies의 Annual 그 컨퍼런스가 여기까지 주어고요. 하이라이트는 한껏 강조한다. 오늘 하이라이트. 빈칸들 리서치는 여기서 명사 목적어고요. 불가산이고요. into 모르겠고요. Contemporary issues. issues 문제점이고요. facing은 얼굴 아니고 직면하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policy makers, 정책 입안자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이들한테 직면하고 있는 issues. 뒤에 거 목적어, 앞에 거 후치 수식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A, B, C 보니까 impulsive, timely, constant, latest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latest는 안 된다. 얘는 발린다. 이놈은 최상급이다. 최상급이면 관종이거든요. 그래서 최상급은 나는 1등이라는 거 강조를 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일반적인 명사처럼 나를 막 써? 난 좀 특정을 시켜줘야지. 그래갖고 내가 더가 붙어요. 근데 더가 더는 좀 됐다 오늘은 이러려면 소유격이 먹었어야 돼. My the friend가 말이 안 되거든요. His the car 많이 구려요. 그래서 소유격 같은 거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latest 앞에 더가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찍어도 D는 못 찍어 내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빈칸대 research가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research는 연구나 조사예요. 방대한 연구 조사는 할 수 있어도 충동적으로 조사하시는 건 좀 impulsive는 너무 충동이야. 본능이 뛰쳐나간 느낌 약간. 그래서 충동적인 연구를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결국에 찍어도 삐시 중이야. 이건 찍어도 삐시야. 자, 그런데 timely라고 하는 건 명사 뒤에 li를 붙여서 부사는 아니다. 형용사 잘해요. 풍자가 망가진 건 없어요. friend 뒤에 li 붙이면 friendly. 얘도 형용사다. 그래서 명사 뒤에 li 붙인 timely는 형용사가 맞는데 예를 들면 timely하게 answer. 응답을 늦지 않게 꾸물꾸물거리지 않고 timely delivery. 그러면 시기적절하게 배송해줬고 늦지 않았고 timely한 response 응해줬고 뭐 이런 느낌? 근데 땡긴다. 뭐가 시기적절한 연구, 타이밍 아싸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보기 C에 있는 constant라고 하는 건 무슨 느낌이에요? constant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거죠. 아, 너무 땡긴다. 지속적인 연구를 강조하자. 마르지 않는 샘물, 계속되는 연구. 내가 흰머리가 200개 나올 때까지 연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research만 힌트를 보신 것 같고 정작 contemporary는 무시했을 확률이 높아요. contemporary는 art가 큰 미술을 꾸밀 수도 있지만 contemporary는 문제점 같은 것 같아서는 현실과 당대의 지금 시기의 문제, 현안의 느낌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년 전 문제점, 50년 전 문제점, 역사 박물관이 아닌 거야. 이 애매한 문제의 출제자는 contemporary issues에 관련된 그런 연구잖아, 이 연구가.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는 지속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안의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시기적절한 타이밍 맞는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연구잖아. 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트를 모르고 잡게 되면 이걸 모르게 되면 논란 문제, 이거 킬러 문제나 이 문제 인정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이 내는 문제는 원래 애매함과 철학적 번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왜 출제했는지를 잡아내야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contemporary한 건 시기적인 걸 논하는 거지 끊임없는 느낌은 아니다. 이런 느낌을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힌트 잡기 연습을 하려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좀 다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이제 4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항목을 보시면 전치사를 활용한 암기법이 겁나 중요하다. 그래서 전치사하고 명사가 붙었을 때 뭐 전명구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in use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냐면 사용 안에가 아니다. 사용 중인이다. 저 깔끔한 애가 it is being used at the moment. 그 줄여버린 거예요. in use 그러면 it's in use. 그러면 사용 중이에요 그거요. 약간 이렇게 돼요. 근데 어이가 없네. use 앞에 of로 갈아 끼우잖아요. 그럼 사용의 것 이게 아니고요. 아우 쓸모있다, 유용해, 요긴하다 뭐 이래요. It's very useful. 그러면 of use가 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어, 쓸모없어. of하고 use 사이에 no만 끼움으로써 이거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외워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그걸 외우지 않고 점수에 뚫어뻥 이게 좀 힘든 느낌? 요즘 토익은. 그리고 동사 전치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동사. 그래서 나 혼자서는 목적어 좁쌀도 못 걸어요. depend on. 다른 말로는 depend upon. 근데 take on. 여기서 on을 치우잖아요. take 겁나 타동사 잘 돼요. 목적어 엄청 잘 끌어. 뜻도 더럽게 많아.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다. take measures, take actions. 얼마나 잘 끌게. 근데 take on이 되면은 어떤 여러 가지 뜻 중에서도 뭔가를 떠맡다. 임무 등을 맡다. 책임을 맡다.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쓰거든요. 의미 바뀌었잖아. 이런 건 구동사예요. 구형차가 돼서 의미가 생겼다. 근데 take on이 뭔 뜻인지 알아야 그죠? 그죠? 다른 문제 하나 또 구형할게요. 앞에 보니까 abstracts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발췌된 내용 초록 막 이런 거다. 근데 지금 must 뒤에 동사 운용을 우리가 넣을 거라서 그 동사를 넣을 거기 때문에 앞에 쓰메리드는 짝퉁이에요. 제출된 초록이에요. 그러니까 for inclusion 어디에 포함할 용도냐면 conference에. 알았는데 그것은 must 빈칸해야 돼. with one of the specified themes. 명시된 테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테마를 벗어나지 않고 그 테마 내에서 지금 이럴 시간이 없고요. with랑 노닥거리는 놈을 고르자면 align with입니다. 토익이 몇 번 나왔어요. 저는 최근 1년 내에서도 얼라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얼라인은 열맞춤을 하다, 맞춤 배열을 하다의 느낌에서 파생이 되는데 얘가 좀 약간 구리구리 할 때 얼라인 with가 한 몸이에요. 그럼 얼라인 with가 되면 어떤 거랑 일치하거나 내용이 부합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테마 중에 하나랑 부합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acquaint 밑에 제가 써놨거든요. acquaint는 acquaint with 이런 척세 버전을 좋아하지 않고 얘는 좀 징검다니. A가
B에 익숙해져. acquaint A with B. 근데 A가 C잖아. 중요한 게 없어질 때는 얘들은 강박적으로 수동태를 뿜어내기 때문에 be acquainted가 아니면 with랑 못 놀아요. 그리고 그 밑에 combine 같은 경우에는 combine with도 되고 사실 실제 영어에서 combine A with B도 해먹어요. 근데 with랑 놀 수 있는 거에 involve는 쉽지 않아요. 보통 involve는 목적어를 바로 끄는 타동사고요. involve A in 뒤에 내용이 더 많이 나오고요. 만약에 involve가 with랑 놀려면 누구랑 사귀는 게 아니라면 관련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be involved라는 수동태가 돼야만 with가 나면 모를까. 그것도 확률 떨어져요. 근데 바로 능동태에서 배째라고 나오고 있잖아. 자동사나 구동사처럼. 그 온라인이라니까. 그리고 combine with보다는 솔직히 combine A with B가 좀 더 많이 보이실 건데 combine with가 된다면 결합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컨퍼런스에 있는 abstract하고 테마가 결합돼서 합쳐지는 느낌까지는 아니고 이 테마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이어야 된다.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빈도적으로 align with가 토익에서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이것도 쾌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다이어를 알아두면 최고 난도 문제에 유리하다. featuring 동의어 찾기 문제 쉽게 나오면 겁나 쉽고 어렵게 나오면 겁나 어렵고 막 이런 거. 아까 workout 기억나나요? 나 볼크업, 살크업 할 거야. exercise, 운동하다 느낌이 있고요. 성공하다. It finally worked out. 드디어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는 성공하다의 느낌의 succeed가 자동사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workout은 자동사 work의 감성을 살려서 여전히 자동사의 특수한 성질. 전치사 붙여주기 전에는 나 목적어 못 걸어. 그래서 지로 문장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이번엔 타동사 시각을 지나갔잖아. 그럼 workout은 다소 비춰서 resolve, solve, 해결하다의 느낌이 있다.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게 뒤에 목적어가 대놓고 problems가 나왔잖아요. 문제점을 workout하다. work out the details, work out the problems. 이 workout은 운동도 아니고 성공도 아닌 거예요. 뭘로 나올지 모를 수도 있는 게 동의어 찾기 문제죠. 그래서 동의어 찾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독해 지문을 제가 지금 읽을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글씨에 보이지도 않아, 지금. 만약에 동의어 찾기 문제가 나왔어. management라는 단어가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있는데 그것은 closest in meaning to 뭐 이래. 근데 management를 물어봤잖아, 대놓고. 그러면 출제자 시각에서 management가 동의어 찾기 문제로 나왔다는 건 얘 원래 뜻이 많은 애잖아. 이걸 디포트 값을 깔고 들어가는 거지. 애초에 뜻 하나밖에 없는 어휘를 동의어 찾기 문제로는 절대 안 해줍니다. 매니지먼트 뭐 하는 거야? 에헴, 경영진, 막 이러면 executives, 간부, 임원, 막 이런다. 그럼 A도 가능하죠. 근데 management라고 하는 건 어떤 거에 관리나 경영, 운영의 느낌은 있지만 처해 있는 상황 같은 느낌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circumstances는 management의 기본적인 사전의 범위를 좀 벗어난 느낌이 약간.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서 좀 고르는데 어느 정도 조금 더 뒤로 가서 주변 반경에서 있을 수 있는 거로 가는데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보기 뒤에 leadership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지도자적 자질, 이러니까 경영진, 뭐 회장님, 부사장님, 막 이러면 좀 괜찮아. 그죠? 근데 treatment가 뭐예요? 뭔가를 다루거나 이거를 대우하거나 뭐 아플 때는 치료해주지만 관리하고서 다뤄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매니지먼트는 윗사람들의 경영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다루거나 운영,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럼 리스크 관리야. 그래서 동의어 찾기 문제의 범위에서는 얘의 의미가 두세 개는 있을 수 있다. 보기 중에 이걸 먼저 깔고 근데 완전 동떨어지고 하나 정도는 껴줄 것이다. B가 좀 제일 구리다. 이 정도의 능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주변 맥락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직원들이 나온 게 아니라 민감한 데이터에서 초록색 표시 보이세요? 데이터를 지도하거나 이끌 필요까지 있나? 데이터의 부사장님이 뭐야?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데이터를 처리, 관리, 리스크 운영하듯이 관리 이런 느낌의 트리트먼트 이렇게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힌트 단어를 똑바로 잡는 게 중요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 흉물스러운 지문은 지나갈게요. 여기 어떤 지문에서 이메일이래. 근데 노트가 있대. 나 돌아버린다. 왜냐면 노트는요. 메시지 내용 적어놨어. 여기 노트 해놨어. 여기 스티키 노트에 보면 써있어. 이런 느낌이 있는데 동사할 때는 please note that. 그럼 이하를 주목하세요. 유념하세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노트는 어떤 내용에 딱 집어내는 핵심적인 부분도 될 수 있어. 노트 음표 같은 느낌도 돼. 사람 잡아. 뜻이 되게 많을걸요? 근데 ton이라고 하는 건 음성, 어조 이런 느낌이 있다면 포인트, 얘도 사람 잡아. 지점이라는 의미도 있고 장소적인 느낌도 있고 점수의 느낌도 있고 핵심의 느낌도 있고 장난 아니다. 그 다음에 보기 쉬운 messag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의 강력한 느낌이죠. 사전적인 느낌이 빡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보기 뒤에 sign이라고 하는 건 조짐, 간판, 서명하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노트하다가 어떤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의 느낌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A, B, C, D 중에서 제일 유력한 놈은 B 아니면 C예요. 근데 우리가 액면적인 뜻에 너무 잠식돼서 문제를 풀면 C가 겁나 땡긴다는 거죠, 제일. 자, 그런데 이런 건 진짜 싫은 게 이게 이메일에서 원어민들의 삶에서 나오는 표현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문단의 시작으로 On a related note, I'd like to use some of my paid leave on Friday. 제가 그래서 제가 관련된 노트로서 제가 금요일 날 유급 휴가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요.
눈치 주지 마시고요. 11월 8일 날 사용하고 싶은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on a related note에서 note의 동의어는 관련된 메시지 상에서 이게 메시지가 되고요. on a related note 이거에 가장 유사한 거로 on a related point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포인트라고 하는 건 맥락상 어떤 의미가 제일 부합한지 봤을 때 얘가 갖고 있는 뜻에는 부합되는데 이게 문단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얘 여기서 두 번째 문단 보이시나요? 문단 갈라먹은 거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그래서 그 관련된 것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휴가를 따르는 게 이게 글의 본질이자 내가 이 글을 쓴 가만 시커머가는 속내이자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나 휴가 좀 줄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on a related note 하고 컴마 해서 약간 떡밥 뿌리고 문장 나왔잖아요. 여기서 on a related note는 그냥 메시지 관련된 메시지에서 이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딱 짚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시험장 가서 그냥 느낌으로 삘로 푼다? 아, 쉽지 않죠. 그래서 한 번은 이런 건 노출이 돼야 여러분들이 구경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걸 좀 거부감 없이 구경을 하셔야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난항의 상황에서 사고력이 좀 느는 느낌?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얘기했는데요. 파트 7의 추론 문제들은 정답 고르기보다 오답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추론 문제가 예전보다 올라갔고요. 빈도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장 갔을 때 맨날 악에 받쳐서 보는 게 있거든요. 질문 생김새가 어떤 결론값에 도달할 수 이게서 can be concluded, probably, most likely, be implied 이러면 정답 대놓고 빡 느낌 오는 문제보다 뭐래요. 그래가지고 나 눈 썩을 것 같아. 그거 다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세 개가 왜 오답인지를 잡아내는 그 정신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세 개를 까잖아요. 되게 찝찝해 맞췄는데 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추론 문제 나올 때는 오답 세 개를 안정적으로 찾아내는 연습 그걸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장 언제 가시든. 어휘제 표현 능력은 여전히 요구되고 솔직히 말하면 더 상위 호환됐어요. All returning customers 다시 돌아오는 고객들이야. 그럼 이걸 문장으로 계란 후라이 풀듯이 풀어버려요. 그래서 returning customers 하나만 보고 they have purchased 여기 제품 previously, before 무슨 얘기야? 돌아오는 방문객, 다시 오는 고객이라는 거 한 줄만으로도 얜 이전에 구매해본 적이 있지 해가지고요. He's not a new customer. 신규 고객 아닌 거 알잖아. 이런 거 좋아해요. 단어로 문장을 파생하는 걸 좋아하고요. Build warm, productive relationships with others. 뭐래? 구축해. 따스한 분위기,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남들과.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재상으로 뽑아요. 우리 회사에서. 그럼 얘한테 요구하는 건 뭐야? Interpersonal skill. 대인관계 능력 좋은 애 뽑아. 미쳐버린다니까. 근데 이걸 답으로 해야 되거든요. paraphrasing. 이런 거예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바뀌면 시술이 많이 돼서 얘나 거기서 오야. 이런 문제를 맞추게끔 하려면 단어 정리를 평상시에 나만의 노트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좀 좋은 퀄리티의 오히려. 그리고 여전히 오답 3개는 제껴야 되고요. 그리고 지문에서 what I particularly liked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상평인데 난 특히 이게 좋더라. 얘요. 되게 두루뭉술한 인간이야. 얘 다 좋아. 웬만해서. 얘는요. 나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근데 particularly하게 like한 건 이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질문은 거의 빼박 the most, the best, favorite, 최애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 흥분해서 냅다 찍으면 안 되고 이런 게 보일 때는 이게 최상급의 정답을 뱉어내는 구간이구나. 이런 것도 잡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같이 학습하는 느낌? 그리고 A씨는 제가 지금 음원을 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A씨는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서 A씨는 정말 꼬드리기 싫어, 그지? 근데 A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제가 최근에 ETS 주간 우리 토익 시험을 계속 내돈내산 미친 듯이 갔다 왔거든요. 정말 체력이 구릴 때도 몸이 힘들 때도 장염 걸렸을 때도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게요. 와, 호주 오빠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 오빠는 뭐 대단한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한 2달 동안 어디 움막 같은 데 가둬놓고 훈련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발음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 그래서 발음을 읽었더니 이제 여기서 출제 기관에서 너 발음 들려. 너 무슨 단어인지 알겠으니까 다시 발음해. 약간 연습한 느낌이에요. 장난 없어. 그래서 이 오빠 발음 때문에 우리가 좀 트라우마가 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신 도서들에 실제 ETS 성우가 아니더라도 더한 호박고구마 발음이 이 책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오빠 절대 뒤처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호주, 영국식 발음 한 번씩 학습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성우랑 비슷한 억양의 그 액센트를 구사하는 성우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 책에는 그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을 때 나 진짜 엔진 할까 봐 너무 걱정했어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게 몇 개 좀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킬링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어.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 여러 MP3를 들으면서 섭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듣고요. 한 파트를 제대로 공부하고요. 3일 숙성하세요. 2, 3일 정도 숙성한 후에 그 다음에 걔를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한 번 학습했던 게 2, 3일 후에는 자생적으로 전체 내용이 60~70% 정도가 한국식 의미로 이해가 되는지를 반드시 학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2배속이 되게 좋은 게 요즘 성우들이 말이 좀 빨라요.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래서 말이 좀 빠르기 때문에 실제 성우의 속도 중에서도 미국식, 캐나다식 성우들은 우리가 들었을 때 좀 익숙하고 느린 템포를 아직까지는 구사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조금 빠른 버전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국, 호주식 발음은 워낙에 빠르지만 더 피키한 걸 원하시면 1.5배속 한번 1.2배속 올리셨다가 이해 안 가면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발음을 듣잖아요. 근데 안 들리잖아요. 얘 인도애냐? 그래서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들릴 때까지 악에 받쳐서 귀에서 피를 흘리지 말고요. 두어 번 정도 시도하고 안 되면 스크립트 보세요. 또 스크립트를 보시고요. 스크립트에 얘가 말하는 경박진 속도대로 눈이 이동하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눈이 이동하면서 의미가 전달되는지 2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발음 구일에 그 일부 발음 한두 번 정도 그냥 무념무상 따라 하시고 그 정도 해서 학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트 2는요. 평상시에 오답 제끼셔야 되고 너무 구려가지고 답이 한 5개 정도가. 말도 안 돼 소리 하는데 답이 나머지가 더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그래서 오답 제끼는 거 2개 제끼면서 정답을 남기시고 8, 3, 4 같은 경우에는 69문제의 지분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8, 3, 4는 보기 되게 꼼꼼하게 읽으려고 우리가 사투를 벌이잖아요. 생각보다 보기는 대충 날티나게 앞뒤 위주로 빠르게 훑어나가도 질문이 뭘 물어보는지 똑똑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읽는 시간이 망그라졌어 시험장에서 내가 템포 조절에 실패해서 그러면 보기에 너무 크게 두려움 갖지 마시고 질문 3개를 먼저 읽으시고 그거에 해당해서 내용에 그 질문에 있는 키포인트 단어가 귀에 빡 꽂힐 때 그 주변 단어 팍 들어서 부채살 쫙 펼쳐가지고 이 단어랑 비슷한 거 매칭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2, 3일의 숙성 시간을 갖고 다시 들리는지 확인 한번 하시는 게 새로운 MP2의 도파민 찾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해봤고요. 이 정도면 이 도서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좀 공부 팁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간단하게 광고 하나 보고 올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박혜원 강사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좋은 책이 출시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이 책의 이름은 바로 YBM 실전 토익 천재 시리즈 개정판 2탄입니다. 전체 새로운 문제로 아주 강한 문제들을 수록했고요. 제가 직접 풀어봤는데 굉장히 좋고 어렵습니다. 난해하지만 해설은 충실하게 들어가 있고 문제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양치기로 할 수 있는 좋은 도서입니다. QR을 중간중간 이용하시면 제가 파트별로 중요한 문제들을 직접 다뤄드리는 영상을 무료로 학습하실 수가 있다는 점. ETS 천재 5탄 가지고 계신 경우에 기출의 시험의 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너지를 보시면 더 좋을 수 있는 도서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YBM 천재 2탄을 통해서 불토익을 완벽히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특강은 종료됐고요. 대놓고 스페셜 구매 혜택 시간에 안내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페셜 구매 혜택, 교재 단품 행사 도서, 그리고 2번째 실전 토익 2 플러스 박혜원 복화 세트, 박혜원 복화. 이거는 저 이거 하다가 정말 원형 탈모 크게 올 뻔했잖아요. 나 진짜 여기 콜로케이션을 그냥 귀신처럼 넣었어요,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정말 아끼는 책입니다. 박혜원과 함께하는 콜로케이션. 이거 보면 이거 정답 빡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 많이 썼어요, 예문하고 더불어서. 그거랑 같이 패키지 세트 아니면 교재 단품나 박혜원 복화 입주로 그러면 교재 단품만 스페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이게 웬일이야. 보이세요? 배홍동 비빔면 보이세요, 여러분? 배홍동? 이 배홍동이가 이제 브랜드 얘기해도 돼요? 걔랑 양대산맥이잖아요. 근데 저는 배홍동을 굉장히, 배홍동 맛있다. 우리가 제대로 익힘 정도로 하시면 맛있어. 그래서 이 배홍동 중대. 그리고 여러분, 배홍동보다 중요한 건 책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공부도 하고 열받을 때 살짝 빡칠 때 배홍동 끓여 먹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토익 기출문제 있어. 맛깔나는 토익 200문항. 그리고 여기서 YBM에서 미는 캐릭터 와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와웅이한테. 근데 와웅이 그려져 있어. 배홍동, 위드 배홍동. 얼마나 좋아요. 약간 쪽팔리면서 약간 맛있는 냄새 나면서 스터디 카페에 창피하게 딱 가고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 안에 문제가 이렇게 딱 있어, 여러분. 이거 뭐야, 흉물스럽게. 이거 풀어봐. 여러분 이거 풀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구매하시는 특별 혜택, 그리고 저 귀여운 택배 박스 무료 배송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스페셜 구매 혜택이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 댓글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에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밑에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 밑에 예시 보세요. 예시 읽어드릴게요. YBM 실주 토익 2 기대표. 자, 이거를 관계자분들께서 뽑아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기대가 하나도 안 됨. 이런 건 뽑힐 리가 없잖아요. 역행하니까 안 뽑힌단 말이야.
그냥 에너지만 쓴 거지. 그러니까 약간 기대평을 좀 써보세요. 기대평을 써주시고 제가 봤을 때 불에 많이 떨어진 책이에요. 불에 떨어져 있는 책이고 무료 강의에 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뒤에 도움이 된 점. 그것은 오늘 저의 특강이 도움이 된 점이 있으시다 하시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응원 메시지. 저한테 해주시는 응원이면 저야 좋죠. 근데 뭐 YBM과 이 도서의 배용동 비빔면에 응원하시던 건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접 댓글 모두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가 내가 댓글을 달면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벤트 기간 2026년 6월 26일 영상 공개된 시점부터 7월 5일까지 이벤트 기간이 진행이 되고 당첨자 발표 두고두고 이거를 내년 설날 해주면 참도 보겠다. 그래서 길게 안 해줘요. 7월 8일날 발표장 YBM 북스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 그래서 여기 채널 구독도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경품으로 난 저거. 나는 토익 응시권. 저는 제일 열받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까지 시험 보고 나면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왜 자꾸 토익 스피킹 쿠폰 줘나? 나는 맨날 아침마다 토익 스피킹 쿠폰을 받았거든요. 저 토익 스피킹 지금 안 보거든요. 토익 쿠폰 줘라. 우리는 토익 쿠폰이 필요하다. 이것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5명을 당첨한다고 합니다. 허니콤보 맛있어. 맛돌이야, 그지? 그래서 허니콤보랑 콜라. 그거 먹고 공부해야지. 그거 3명,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10명을 당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회에 선물도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선물 같은, 무엇보다 선물 같은 토익 점수가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올해 꼭 나오길 바랍니다. 모든 특강의 내용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겁나 강력한 멘탈이거든요. 한 번 시험 꼬꾸라졌다고 해서 그 시험에서 내가 뭘 틀렸고 왜 몇 점 깎인지 얘기 안 해줘. 백날 고민해도 기분만 나빠요. 시험장 가기 전부터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어떻게 나올까? 이번에는 불토익일까 물토익일까? 이거 되게 비생산적인 고민이시고 그냥 부딪히세요. 그리고 한 번 시험에 점수가 안 나왔다고 열받아 하지 마세요. 공부하시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회차가 무조건 나와요. 그 회차가 누군가는 8번째, 누군가는 2번째 나오니까 좀 열받긴 해. 그래도 나오면 끝나요. 이 개고생은 나오면 끝나요. 그래서 좋은 도서, 좋은 길라잡이를 잘 선택하시고 좋은 내용을 잘 추려서 학습을 하시고 이번에 토익 시험에서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이나 기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